어머님, 오늘은 무슨 반찬 하셨어요? 저는 요리를 못하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며느리는 빈손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숙 씨가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담았죠. 인숙 씨는 아들이 결혼하고 3년 동안 그렇게 반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썰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우리 며느리 힘들까봐 우리 아들 끼니라도 제대로 챙겨 먹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인숙 씨는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동네 언니가 보낸 사진 한 장.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친정 엄마. 인수가, 이분 너네 며느리 엄마 맞지? 엄청 건강해 보이던데. 인숙 씨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항상 친정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힘들어 하신다는 말을 며느리를 통해 들어왔죠. 그래서 인숙 씨는 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말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숙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반찬도 더 챙겨주고 저녁도 자주 차려줬죠. 하지만 사진 속 친정 엄마는 너무나 건강했고 사진 속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너무도 화려한 모습과 옆엔 못 보던 명품 가방도 들려 있었습니다. 인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모습과 얘기 속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 마치 같은 얼굴의 다른 사람 같았죠. 인숙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66의 나이 몸이 피곤해도 새벽이면 눈이 알람이라도 맞춰놓은 듯 떠졌습니다. 시집 와서부터 손이 빠르다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칭찬을 하시던지 그때는 그 칭찬이 마냥 좋아 하나라도 더 일손을 돕고 싶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인숙 씨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집안일과 음식 만드는 거라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인숙 씨가 평생 잘해왔던 음식 만드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잘하고 싶지도 즐겁지도 않은 일이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반찬 다 떨어졌어요. 오늘 가지러 갈게요. 지난번 무생채가 맛있더라고요. 이번엔 조금만 더 맵게 해주세요. 이따 들릴게요. 인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에선 그래, 좋게 생각하자. 애들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도와주면 나중엔 더 형편이 나아지겠지. 며느리 현정 씨는 결혼 후 3년째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들 기차는 중견기업에서 10년째 일하고 있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연차가 쌓이고 호봉도 올라가면서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자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정 씨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인숙 씨는 반찬이라도 만들어줘서 식비라도 줄여주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게 지금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들면 아들 내외가 저축도 할 수 있고 더 알뜰살뜰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인숙 씨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잤는지 유난히 어깨가 뻐근한 날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현정 씨가 들어왔죠. 빈손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곧장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자 현정 씨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며느리가 주문해 놓은 무생채까지 반찬통 하나, 둘, 셋, 넷, 5. 통째로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했죠. 현정아, 장조림은 이따 옆 동네 친구랑 밥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인숙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죠. 기찬 씨가 장조림을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 말에 인숙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잘 먹는다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죠. 며느리는 반찬이 든 봉지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텅 빈 냉장고 앞에 혼자 남은 인숙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며느리가 감사의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왠지 모르게 서운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빈 반찬통으로 며느리가 올 텐데 더 이상 음식 솜씨를 뽐내고 싶은 마음도 의욕도 없었죠. 그 상대가 며느리라면요.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이웃 영숙 언니였습니다. 영숙 언니는 인숙 씨보다 2살이 더 많았지만 젊을 때부터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에 신체 나이는 인숙 씨보다 젊었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먹고 쓰고 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죠. 인수가 며느리 현정이 말야. 현정이네 친정 엄마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지난번 기찬이 결혼식 때 봤던 현정이 엄마 분명히 맞거든. 어제 오랜만에 골프장 갔는데 골프 치고 있더라고. 건강해 보이던데 맥주도 한 잔씩 하는 것 같고. 인숙 씨는 그 전화를 받고 멍해졌습니다. 골프장? 며느리는 분명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아프신 후로 어디 잘 다니지도 않으시다고요. 그래서 병원비도 보태드리고 하니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말이죠. 인숙 씨는 사돈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몸도 안 좋으시다니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친정에 병원비를 보태드리면 아들 기찬이가 돈 버느라 더 힘들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며 아들,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치러 다닌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사돈이 아프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며느리에게 그동안 들었던 사돈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늘 며느리가 가져간 반찬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현정 씨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친정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항상 몸이 아프셔서요. 외벌이라 그런지 돈이 정말 부족해요. 어머님이 반찬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인숙 씨는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느껴졌죠. 인숙 씨의 아들 기찬은 올해 35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자랑스러운 장남이었죠. 게다가 착하기까지 한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뒤 꾸준히 승진해 왔습니다. 지금은 과장 직급으로 월급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 아들이 3년 전 32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하겠다며 현정 씨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정 씨는 밝고 싹싹했죠. 아들만 둘인 인숙 씨는 무뚝뚝한 아들들만 보다 현정 씨를 보고 예쁜 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인숙 씨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자주 찾아와 음식도 함께 만들었죠. 어머님, 제가 요리를 못해서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현정 씨는 웃으며 말했고 뭘 하든 예뻐 보였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말도 말이죠. 며느리가 이렇게 순하고 착하다니 아들이 복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현정 씨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마음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일을 하면 안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서 집안일과 음식하며
남편 내조에 힘쓰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죠. 60 넘은 나이지만 인숙 씨의 생각도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가 필수이고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깊었지만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예쁘다는 생각도 들었죠. 돈이야 아껴 쓰면 되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 말에 기찬도 찬성했고 인숙 씨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현정 씨의 말은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던 게 퇴사하고 석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죠. 현정 씨는 점점 시댁에 오는 횟수가 줄더니 생글한 미소도 점점 없어지며 마치 본 모습을 찾아가는 듯 다른 사람 같이 느껴졌습니다. 명절에도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얼굴을 내밀다가 금방 나갔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빈손으로 왔죠. 현모양처로 음식도 잘하고 싶다는 말이 무색하게 인숙 씨가 만들어 놓은 반찬을 가져가는 일은 이젠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운동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자수 배우고 그동안 잘 못 만난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너무 바쁘더라고요. 인숙 씨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니 배우기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인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아들 내외 집에 반찬 보내는 일이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숙 씨는 우연히 현정 씨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매일 들여다보는 건 아닌데 얼마 전 조카 민주가 알려준 후부터는 까먹지 않으려고 일부러라도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던 참이었죠. 그래봤자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 한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화면 속 현정 씨는 이상하게도 화려했습니다. 고급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못 보던 가방에 손톱까지 한 모양이었죠. 한두 번은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더니 딱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담긴 SNS를 보는 모습을 보고 나온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봤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 SNS 속 화려한 며느리의 일상들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소리내는 며느리의 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게 돈이 부족하다는 사람의 생활인가? 인숙 씨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죠. 혹시 며느리가 오해받을까봐, 괜히 사이를 틀어지게 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아니 자리 잡을 때쯤 아들 기찬이 현정의 눈치를 보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현정이가 친정 엄마한테 용돈 좀 드리고 싶다는데 양쪽 부모님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 아직은 괜찮지? 그래. 엄마는 아직은 괜찮아. 근데 너네 괜찮아? 빠듯하다고 해서 걱정되니까 얼마나 드리기로 했는데. 현정이가 한 달에 50만 원은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뭐, 50만 원? 그랬습니다. 외벌이에 적지 않은 돈, 아니 인숙 씨에게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죠. 하지만 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같이 부모도 저버리는 세상에 불효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숙 씨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이고 시어머니이기 전에 사람이기에 결혼 후에 아들에게 용돈 받아본 적 없다는 사실에 남의 일 바라보듯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남의 엄마한테 효도하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후 아들 내외가 명절에 인숙 씨 집을 올 때엔 식용유 세트로 용돈을 대신한 듯 보였습니다. 선물이야 마음으로 받는 거라고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으로 받아도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아들 내외가 집으로 갈 때 음식이며 집에 들어온 명절 선물을 나눠주었죠. 그리고 며느리가 선물로 가지고 온 식용유 또한 가지고 가서 쓰라고 챙겨주었습니다. 인숙 씨의 생일날에도 주인공은 인숙 씨인데 집에서 함께 밥 먹는다고 장 보고 셀프 생일상을 차려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그렇게 받은 선물은 백화점 5만 원 상품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정이 빠듯해서요. 많이는 못 넣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정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숙 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돈 모으기 바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점점 며느리의 반찬 요청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으로 늘어갔고, 그러면서 퇴근하는 아들을 불러 인숙 씨네 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아, 너무 잘 먹었다. 그치, 기찬 씨? 라고 하며 집으로 가기 바빴죠. 뒷정리와 설거지는 늘 인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많아지니 아들 기찬이 결혼한 후 인숙 씨는 왠지 모르게 집안 일거리가 몇 배는 더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쉬어도 힘든 날이 많았죠. 아침에 반찬해 놓으면 홀랑 가지고 가버리고 저녁에 와서 밥을 먹고 간 날도 많았습니다. 이런 날은 정말 하루 종일 밥하고 반찬하고 밥 차리고 치우다 하루가 지난 느낌이었을 정도였죠.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최선을 다해 아들, 며느리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던 인숙 씨, 영숙 언니의 전화를 받고 난 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웃고 있던 사돈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죠. 아프다고 했잖아. 그래서 용돈도 보내야 한다고. 혹시 자신이 오해한 건 아닐까? 혹시 사돈이 잠깐 좋아져서 나간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영숙 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던데. 술도 마시고 그러더라. 그날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반찬 좀 가지러 갈게요. 김치도 떨어졌어요. 인숙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정 씨였습니다. 역시나 빈손이었고 인사도 없이 곧장 냉장고로 향했죠. 냉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정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냉장고 안을 이리저리 들여다봤습니다. 김치도 없고 반찬통도 하나 없었죠. 현정 씨는 분명 반찬이 한가득 챙겨져 있던 평소 때와 다른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인숙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어머님, 반찬은요? 아까 제가 온다고 문자했잖아요? 못 보셨어요? 현정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인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부터 반찬은 너가 직접 해서 먹는 게 좋겠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면 알려줄 테니 해 먹도록 해. 언제까지 내가 해줄 수는 없지 않냐? 현정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었어요? 도와주는 건 좋지.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니? 현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숙 씨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휙 돌아섰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진짜 예고도 없이 갑자기 너무하시네요. 쾅! 문이 크게 닫혔습니다. 누가 너무하는 건지. 참, 그동안의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지는 듯한 며느리를 보며 정말 인숙 씨 자신의 발등을 찍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9시가 넘어서 기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정이가 울면서 전화해서 평소 같지 않고 엄마가 갑자기 반찬도 안 주고 쌀 삶았다고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현정이가 마음이 여려 섭섭한 거 있음 조금 이해해줘요. 인숙 씨는 아들 키워서 남 준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기찬아, 엄마가 3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반찬 만들어줬어. 그동안 현정이는 뭘 했니? 아니, 그건 엄마 정말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현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기찬의 목소리는 점점 짜증 섞인 톤으로 변했습니다. 인숙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죠. 엄마가 좀만 이해해주면 안 돼요? 인숙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귓가엔 무음만 남았습니다. 이해는 나만 하나. 언제까지 이해를 해? 아들 기찬과 전화를 끊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인숙 씨는 며느리 편만 들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현정 씨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기찬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 아침에 여유가 생겼고 저녁에 설거지할 일도 없었죠. 이게 맞는 거야. 인숙 씨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마음을 다독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서운하긴 했나 보네. 연락도 한 번 없고. 자꾸 마음 약해지는 생각이 들 때쯤 어느 날 오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 틈 사이로 몸을 숨겼죠. 고개를 돌려보니 현정 씨가 한 중년 여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헤어스타일이 바뀐 사돈이었습니다. 인숙 씨는 순간의 행동이었지만 자신이 왜 몸을 숨겼는지 의아해하며 사돈에게 인사를 하려던 찰나 갑자기 며느리의 카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싼 과일, 고급 와인의 수제 치즈, 한우로 보이는 소고기에 카트 바구니가 부족할 만큼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선뜻 현정 모녀 앞에 나서지 못하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정 씨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갖가지로 쌓여 있는 현정 씨의 카트 바구니에 눈길이 가는지 한 번씩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아이고, 맨날 돈 없고 빠듯하다면서 무슨 장을 저렇게 많이 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친정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 언니 말대로 너무나 건강해 보였죠. 얼굴에 병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운동을 다녀왔는지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에 스포츠 자켓까지 헤어에는 선글라스가 올려져 있었고 화려한 화장에 버스 손잡이만한 링귀걸이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건강과 생기가 넘쳤습니다. 오히려 아들 내외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 쓴 인숙 씨가 더 수척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현정아, 요즘 시어머니는 어때? 잘해주시니? 친정 엄마가 물었습니다. 인숙 씨는 자신의 얘기가 나오니 이젠 더 나서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남의 얘기 엿듣는 시어머니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며느리가 뭐라고 하나 무척 궁금했습니다. 뭐 그냥 그동안 반찬은 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우리 돈 많이 아꼈어. 아껴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흐흐. 두 모녀가 하하호 웃으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인숙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이번 달 용돈은 들어왔어? 응. 이번 달엔 보너스 달이라면서 70만 원을 보냈더라고.
우리 사위 효자야.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엄마한테 그 정도는 챙겨주고 싶어서. 골프웨어 하나씩 사 입어도 좋고 친구들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래. 친정 엄마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인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눈앞이 흐려졌죠. 10만 원. 덕분에 돈 많이 아꼈다고.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후에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70만 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힘들게 번 돈 저축하라고 엄마는 용돈 괜찮다고 했던 인숙 씨였죠. 그런 아들의 돈으로 흥청망청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숙 씨가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반찬들이 그렇게 쓰인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아껴 그 돈은 친정으로 갔던 거였죠. 인숙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뒤돌아서서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숙 씨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인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반찬 정말 맛있어요. 기찬 씨가 너무 잘 먹어요.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진심도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아들을 생각해서 물론 충분히 챙겨줄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몇 번을 그것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던 노력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도 감사함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들 며느리가 반찬을 챙겨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있는지 연락도 하나 없는 상황이 마음에 돌이 내려앉은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인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며느리와 사돈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죠. 덕분에 우리 돈 많이 아꼈어. 아껴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해한 걸까?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속으론 앓지 않고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인숙 씨는 조카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야, 저번에 알려준 그거 말야. 스마트폰으로 사진 저장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모, 갑자기 그건 왜요? 아, 그냥 요즘 배우고 싶어서. 민주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화면을 꾹 누르면 저장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다고. 인숙 씨는 천천히 따라 해봤습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인숙 씨는 현정 씨의 SNS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저장하기 시작했죠.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새로 받았다는 네일아트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셀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 친정 엄마와 함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랑 오랜만에 라운딩 건강이 최고. 인숙 씨는 그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며칠 후 인숙 씨는 집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그동안 장을 보며 모아뒀던 영수증들이 있었죠. 무, 멸치, 고춧가루, 참기름, 돼지고기, 닭고기. 반찬을 만들 때마다 샀던 재료들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인숙 씨는 그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4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이면 16만 원, 3년이면 576만 원이었죠. 인숙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이렇게나. 물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500만 원이 넘게 아들, 며느리의 반찬을 줬다니 자신의 정성도 문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숙 씨는 영수증들을 봉투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 언니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인수가, 요즘 며느리랑은 어때? 연락 없어? 그냥 그렇지 뭐. 인숙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영숙 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지난주에 또 봤어. 현정이 엄마. 또, 이번엔 어디서? 백화점 식당에서. 이 동네 살아? 자주 마주치니깐 친구들인 것 같은데 밥 먹더라. 거기 음식이 비싼데 밥값도 내는 분위기더라니깐. 인숙 씨는 차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그래? 점점 머릿속으로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했고 친정 엄마는 아프기는커녕 너무 건강하며 여유롭게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인숙 씨가 만든 반찬으로 시댁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은 아껴 친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정확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세요. 인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집으로 와라, 현정이랑. 저녁은 엄마가 차릴게. 주말 저녁 기찬과 현정 씨가 집에 왔습니다. 현정 씨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왔니 들어와라. 인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식탁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세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식사가 끝나고 인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찬아, 현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인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봉투와 노트를 들고 나왔죠. 이게 뭐예요? 엄마? 기찬이 물었습니다. 인숙 씨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엄마가 반찬 만들면서 산 재료비 영수증이야. 현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마가 기억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야. 생색내자는 건 아니다. 지난번 엄마가 이젠 반찬이나 음식, 너네가 먹을 건 알아서 해 먹으라고 말했다고 화내는 걸 보고 결심했다. 그동안 엄마가 해왔던 노력들을 잊고 있는 것 같아서. 티 안 나고 먹으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게 반찬일지 몰라도 단 한 번도 정성이 안 들어간 적 없었다. 너네 잘 살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어렵다는 말에 돕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였어. 그래서 보여주려고 마음 먹은 거다. 인숙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현정아, 친정엄마 요즘도 몸이 안 좋으시니? 네. 네. 그래, 그렇구나. 넌 시어머니인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이라뇨? 인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사진을 보여줬죠.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너랑 너희 어머니랑 지난주에 마트에서 함께 있는 거 봤다. 현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주 건강하시더라. 더 젊어지시고 골프도 다니시고 백화점에서 쇼핑해 친구들이랑 밥도 드시고. 기찬이 놀란 표정으로 현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현정아,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가 잘 못 봤겠지? 장모님 편찮으신 지 오래됐고 요즘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생활비도 보태드린 건데
그리고 마트에서 너랑 어머니가 하는 얘기도 들었어. 어머님, 반찬 덕분에 돈 많이 아꼈다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친정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효도하고 싶다는 말이다. 현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 인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고 도리지만 왜 너의 효도에 시험이 나는 몇 년 동안을 반찬 만드는 사람을 만들고 기찬이는 돈을 벌어와도 매일 빠듯하다는 소리 하면서 힘들게 일해도 아내한테도 미안하게 만들고 엄마인 나한테도 미안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니? 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정 씨를 쳐다봤죠. 현정아, 이게 정말이야? 현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너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기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정의 두 얼굴에 기찬도 놀람과 배신이 공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너희가 당연히 도와야겠지. 근데 왜 계속 몸이 아프고 형편이 어렵다는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야 도대체? 현정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정 씨는 금세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드어 날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 그래서요? 인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 맞아요. 근데 어머님도 생각해보세요. 반찬 만들어주신 거 제가 사정사정하고 부탁한 적 없잖아요. 어머님이 그냥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기찬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현정 씨는 멈추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반찬 좀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주변에 다 그래요. 이젠 감사함도 아니라 당연하게 해주는 걸 왜 뭐라고 하는지 따박따박 따지며 말않는 며느리와 더 이상 얘기가 통할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달라고 도운 건 아니었지만 인숙 씨가 아들,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과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어머님 돈 아니잖아요. 기찬이 끼어들었습니다. 현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내가 왜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친정 얘기까지 다 사실대로 어머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현정 씨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인숙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을 쏟아냈죠. 어머님 솔직히 반찬, 그거 저한테 준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준 거잖아요. 기찬 씨 밥 굶을까 봐 해주신 거지. 저 생각해서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말에 인숙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아예 틀린 말도 아니었죠. 할 줄 아는 건 라면이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굶을까봐, 아들이 제대로 못 먹을까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마음이 더 컸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인숙 씨가 아들을 생각해서 3년 동안 반찬을 해준 마음이나 현정이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서 3년 동안 아들 몰래 드린 용돈을 준 마음이나 결국 다르지는 않은 거였죠. 단지 현정의 방법이 틀렸을 뿐. 인숙 씨는 혼란스러웠고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본인의 노력 없이 인숙 씨에게 음식을 하게 만들고 아들이 버는 돈으로 마음껏 쓰고 다니면서 친정의 용돈까지 갖다 준 며느리가 괘씸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부분을 모르는 며느리와의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잘 알았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앞으로 너희 반찬은 너희가 알아서 잘 해먹어라. 그날 이후 기찬은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인숙 씨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죠. 나흘째 되는 저녁 기찬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웬일이니 귀찮아. 밥은 먹었어? 내 먹고 왔어요. 기찬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그날 나 현정이랑 많이 싸웠어. 인숙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물어봤어.
나도 전혀 처음 듣는 말이고 해서 황당하기도 하고 현정이 생각이 궁금했거든.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 뭐래?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요. 처음엔요. 기찬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통장을 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동안 기찬은 월급이 들어오면 현정 씨에게 생활비를 맡겼습니다.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죠. 3년 동안 친정에 보낸 돈이 2천만 원이 넘고 쇼핑을 많이 했는지 밀려있는 카드 값에 그거 보니 생활비가 부족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인숙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기찬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하고 열심히 일해서 현정이 믿고 급여랑 모든 경제권을 맡겼는데 남아있는 건 카드 빚이더라고요. 저도 관심을 갖고 확인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장모님도 씀씀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현정이는 그런 장모님한테 효도한다고 계속 돈을 보낸 것 같고요. 전 지금 엄마한테도 죄송하고 마음 같아선 현정이랑 당장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밉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인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앞으로 제가 돈 관리하고 현정이한테는 생활비랑 필요한 만큼만 용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정에 용돈 보내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보내라고 했고요. 인숙 씨는 놀랐습니다. 기찬의 단호함이 평소 모습 같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뭐래? 자기도 일하겠대요. 현정이가 네. 일단 집 근처 아르바이트라도. 인숙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3년 동안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며느리가 일을 하겠다니. 현정이 사람들 만나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진짜 하겠어?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면 그때 가서는 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찬이 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계속 엄마는 우리 도와준다고 아끼면서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했는데. 기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서가 되느냐고 누가 물으면 아직은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진심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한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